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시리어스하지 않고 어프로치가 마일드해요. 참고로 오늘 영어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접근 방식이 진지하지 않고 가볍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 자, 오늘 새벽이었죠. 한미 정상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의 영어 뷰티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대행 자신도 조금 전에 반응이 좋았다라고 자화자찬하기도 했었는데, 네. 한 대행은 하버드 대학교 석박사에다가 주미대사까지 지냈기 때문에 자타공인하는 유창한 영어의 소유자입니다. 다만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그런지 영어에 얽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 왔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태원 참사 직후에 외신 기자회견 때입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당시에 윤석열 정부 입장은 정부 책임은 없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한 외신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젊은이들이 그곳에 간 게 잘못인가? 지금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하는 사고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 그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한 대행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책임이다 이런 원론적인 대답을 하는 도중에 통역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I'm sorry for the technical troubles.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자, 보신 것처럼 좀 황당하다는 네. 반응이 나오죠. 통역사도 좀 어찌할 줄 모르는 방법이 나왔는데, 자, 비극적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묻는 진지한 질문에 자, 마치 통역기가 고장난 그 책임의 끝과 시작은 누구냐,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식으로 좀 가볍게 농담을 했다. 이래서 상당한 그 비난이 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런 농담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판 때문에 바로 다음 날 참사 외신 간담회 농담에 대해서 국민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다라고 부적절했다.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당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영어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외국식 영어를 쓰다가 좀 선을 넘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자, 그런데 국내 기자를 상대로 하면서도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상당히 영어를 많이 써서 또 구설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네. 취임한 바로 그 해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커넥티드네스 이런 거하고 연계돼서는 인클루시브하게 방향을 굉장히 터닝을 하고 있어서 시리어스한 논의도 별로 못했어요. 지금까지 어프로치가 저는 좀 마일드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국내 기자회견은 기자회견이지만 사실상 이게 대국민 상대로 설명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영어를 섞어 쓰는 게 적절한지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도 예. 좀 아니다. 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시리어스, 마일드 이런 표현은 굳이 영어로 안 하고 한국말로 해도 되는데 이런 것까지 영어로 하는 건 좀 지나친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왔던 거고요. 참고로 지난해 9월에도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구설에 올렸던 지적 고쳐졌는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소위 매크로 프루덴셜 레귤레이션이라는 차별화되면서 올리고 하는 정책들을 계속 어저스트를 지금 할 거라고.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거든요. 잘 고쳐지지 않는 버릇인 네. 것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영어 통화를 계기로 국민의힘 친윤계 안에서는 차출론 같은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대행을 선호하는 의원들이 많다라면서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고요. 물론 앞서서 보도해 드렸지만 정의와 고문 같은 경우에는 과연 국민들이 곱게 볼까 우려가 나온다 이런 식의 반발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외국 정상이랑 직접 소통할 정도로 영어를 잘하면 나쁠 게 없죠. 장점이죠. 근데 영어 그 자체보다는 우리 국익을 얼마나 더 가져오느냐, 보호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보죠. 네, 세컨드 이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나와 싸우는 권성동. 자,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야당은 여러 가지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편향성입니다. 네. 자, 오늘도 이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야당이 특정한 그 정치인의 발언을 틀었습니다. 자, 누구 발언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 지명 재판관 후보자를 후보자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한 사람을 지명한 예가 없어요. 불공정하다라는 의심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저게 바로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유정 후보를 지명하자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그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다면서 반대하는 영상을 지금 야당이 오늘 튼 겁니다. 전형적으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8년 전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지금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런 모습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달이었죠.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혐의가 빠지자 이에 반발하면서 무효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야당이 박근혜 정부 탄핵 그 발언을 가지고 와서 또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 될 문제고 탄핵법정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 여부만을 판단하면 됩니다. 규정상 어긋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어제 나와 싸우는 권성동 원내대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